그러면 전선에는 1월 그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난강공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춰온 거예요. 우크라이나 괜찮은 거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자, 이번 주제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또 함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신문 영상. 한 명은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신병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교환 제의가 있었죠. 이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논평할 수 없다라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로 맞교환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신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을까요? 법적인 지위, 즉 전쟁 포로로 인정이 될지 여부에 따라서도 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사자, 숨진 병사가 갖고 있던 메모에서 북한이 생포 이전에 자결을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던 걸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군 입장에서는 돌아갔을 경우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있을까? 본국,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귀환할 경우 어쩌면 저 북한 병사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망명을 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국으로 귀순하는 방법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한국으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제네바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지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요, 포로는 전쟁이 종료된 시에는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과연 지금 북한군에 대해서 포로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참여하고 있는 부분, 이 전쟁에 지금 당사자가 된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데 러시아와 북한 측에서는요, 지금 이 북한군의 파병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전 당사자로서 북한군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붙잡힌 북한군이 포로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전투원 내지는 비특권적 교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교전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그냥 인원에 불과한,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포로로 인정이 돼야지 일단 송환이 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포로의 지위를 만약 설사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결국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국 송환
때로는 우크라이나 잔류 원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으로의 귀순까지 지금 점쳐질 수 있는데 앞서 북한군의 이 인터뷰에서 보면은요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고 밝혔던 북한군이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전 내지는 심리전을 위해서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니 북한군은 사실 북한으로 송환된다면은 그 안위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가장 이들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또 지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북한 병사와 관련해서 본국 송환,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나를 포함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들 계셨잖아. 그분들이랑 잘 얘기를 하면 여기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볼 테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밥 주는 거 잘 먹고, 알겠지? 자주 올 테니까. 이 문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북한군 병사에게 질문을 하는 유창한 한국말, 그 음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서 북한군 병사와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송환과 관련된 일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귀순을 할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가요?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해당 병사가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으로의 송환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제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기를 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어떤 포로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본국, 그러니까 이 북한군 입장에서는 북한으로의 송환이 원칙이고요. 또 이 본국으로의 송환을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이걸 방해하는 행위다. 또 이런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포로의 송환을 곤란하게 했다. 이런 국제법적인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놓고 최대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소식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됐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6일 이후 8일 만에 오늘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50여 킬로미터를 날아서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오는 20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계속적인 도발 가운데 하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는 지금 안보, 외교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우리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외교와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의 공백이 점차 현실화되고 부각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각국 정상 등에 대해서 취임식 초청장을 보냈죠. 근데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무게감, 그러니까 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무상이나 부주석이 참석하는데 우리는 주미대사가 참석한다. 이게 많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우리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대개는 외교부 장관이 많이 갔어요. 보는데 외교부 장관도 아닌 주미대사가 간다. 또 일본은 외무상이 가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있죠. 또 중국은 시진핑을 초청했지만 그래도 격이 낮지 아니한 국가 부주석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이므로 사실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자리를 이렇게 이석하기 힘든 어떤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 또 네. 취임식에 실제
실제적으로 누가 초청을 받았느냐 이것도 얘기가 많이 됩니다. 차제에 어찌됐든 취임식에 가지 않더라도 외교만큼은 정쟁을 벌이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지금 구축하려는 트럼프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건가 여기에 좀 더 여야가 함께 좀 고심했으면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초청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초청은 받았지만 시국상 지금 시국에 가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제 대한민국은 주미 대사가 가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보다는 주미 대사입니다. 그래서 아하. 형식적으로는 조금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인들이 가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뭔가 역할을 해준다면 그건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리 보입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이런 혼란은 곧 빨리 정리가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